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TV의 양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구독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셨으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가 이 사면을 곧 연말을 맞이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하라는 이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인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전혀 소식이 없고,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사범들만 연말에 특사 추진을 갖다가 왕성하게 하겠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하고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연말에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렇게 18일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사면 얘기가 일체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이 법무부는 최근 전국 일선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서 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들을 파악해보라고 이렇게 검찰청에다 지시했습니다. 공문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그 중에서 찬양고무죄, 이거 아주 큰 죄거든요. 찬양고무죄.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이게. 요번에 김정은이가 이 선원 두 사람을 북송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겁니다. 두 번 아주 좋아서 그냥 완전히 입이 그냥 함박됐을 겁니다. 네. 8월 10일 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중에 찬양고무죄로 2005년 8월 15일부터 지난해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람, 또 18대 대선, 19대 대선, 또 제5회 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중에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 소위 나갈 수 있는, 의원으로 나갈 수 있는, 선택될 수 있는 그런 피선권이 제한된 사람을 파악해보라고, 파악해서 보고해달라고 법무부에서 검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범 중에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기로 돼 있고요. 이 국가보안법상 이 찬양고무죄만 특정해가지고, 특별히 탁 정해가지고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해서 특별사면하라, 검토하겠다라는 검토를 갖다가 지시한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찬양고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현 정권 지지층이거나 범여권 인사들입니다. 범여권 인사들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그러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결집입니다. 현 정권 지지층들 모두 결집을 해서 결집을 위한 어떤 보훈잔치, 은혜를 갚는 보훈잔치, 이런 사면의 성격이 짙다는 바로 그러한 것이란 추측입니다. 네. 앞서 현 정권은 지난 2월에도 두 번째 특별사면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해군기지 강정마을, 거기 건설 반대 집회, 거기서 소위 반정부 데모를 하고 뭐 하여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못 짓게끔 반대한 아주 극렬 사범들, 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서 일어난 그런 사범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또 세월호 관련 집회. 하여튼 세월호가 안 나오나 했더니 드디어 나오네요. 이 세월호는 지금 만병통치약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 집회 등 7개 집회와 관련된 불법 시위 사범 107명이 사면 대상에 과거에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까지 이렇게 사면할 경우에는 현 정권 지지층에 대해서만 사면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특혜 논란이 일어납니다. 논란이 일 것으로 틀림없이 추정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기준대라면 강정구 전 동국대학 교수,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겠습니다. 강정구 전 동국대학 교수도 특사 대상이 됩니다. 강 씨는 2001년도
김일성 생가인 평양 만경대 방문해가지고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이업 이룩하자는 그런 글을 방명록에다 쓴 자입니다. 네. 네, 이런 글을 남겨놓고도 그래서 2010년에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지금 무슨 정당인가요? 대한신당인가? 무슨 민주평화당인가? 어디에 있는 그 강정구라는 목포 지역구를 둔 천정배 씨.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그분이 강 씨를 구속하려는 검찰을 갖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불구속 수사라고 했습니다. 이건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건데 이 찬양 고무죄는 상당히 위중한 죄거든요. 근데 불구속 수사라고 검찰의 명령을 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지시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그렇지만 여태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사지휘가 한 번도 없었는데 수사지휘권 발동을 그 더욱이 국가보안법에 확실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니 이래가지고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표를 집어 던지고 나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문이 많았었죠. 이번 사면 검토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권의 인식,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소위 국가안보법, 모든 나라 국가보안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미국에도 애국법이라는 게 있고 일본에도 자기 나라 무슨 법이 있습니다. 그 애국법과 유사한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어느 나라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을 이 양반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 정권의 그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말이죠. 현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4대 개혁 과제 하나로 추진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TV 토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조항은 개선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개선돼야 된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국가보안법은 개정돼야 하고 찬양 고무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말썽을 부려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갖다 코너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조국을 살리려고 했지만 조국은 지금 캐도 뭐가 자꾸 튀어나옵니다. 무슨 PC에 이제 무슨 문제도 생기고 말이죠. 이제 증거가 탁착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말이죠.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사면이 이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에 대한 이런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면은 현 정부의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침탈하려는 자, 대한민국을 안보를 위해하려는 그런 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이 이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정권의 목적이 뭐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부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도대체 자고 나면 이상한 뉴스가 하나씩 튀어나오니까 이거 저도 어리벙벙해서 모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석좌 교수 허영 교수라고 잘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은사입니다.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지금 석좌 교수로 계신 분인데 대학원이죠 이제 로스쿨. 이분이 헌법학의 대한민국의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이 헌법학의 대가인 이 허영 교수가 딱 뭐라고 한마디 했냐면요. 찬양 고무죄를 특정해가지고 특별히 정해가지고 딱 특정해가지고 사면한다는 것은 북한 선언 강제 북송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아주 북한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면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답답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답답해서 유튜브 방송에 나왔더니 유튜브 방송을 해도 답답합니다. 왜? 마음대로 말도 못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위반되는 게 있으면 지금 다 저는 다 노란 딱지 다 붙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 딱지 잘 모르시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참 아주 의미 있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쓴 김대중 칼럼이 거기서 제가 그 칼럼을 읽어보면서 상당히 아침에 이 칼럼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다. 직접 신문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또 다를 것이니까 말이죠. 이거는 NYT에 실린 기고문이라고 김고문이 전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비판이지만 여기는 미국 사람이 이 트럼프를 비판하는 글을 NYT에 뉴욕타임스에 실린 겁니다. 그 글을 김대중 고문이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옮겨 실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이입을 시킨 그런 칼럼입니다. 아주 멋있는 칼럼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칼럼 NYT의 칼럼에서는 지도자의 으뜸 덕목이 국민이 믿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 예, 이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NYT에 실린 기고문이 이 트럼프 비판이지만 한국서도 매우 울림이 크다. 이렇게 김대중 고문은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NYT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건 미국 사람 기고자가 지금 기고자가 누구냐 미국 전 특전사령관을 했던 윌리엄 맥레이븐 장군이 쓴 글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Our republic is under attack from the president.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공격받고 있다. 참 어마어마한 것을 이 전 미 특전사령관이 뉴욕타임스에 실렸습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 칼럼은 미국의 가치와 세계적 리더십을 지켜야 하는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런 과오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맥 레이븐 장군이 말이죠. 그는 미국 군부에 이렇게 번지고 있는 좌절이라든가 굴욕감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딱 항목별로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벌이는 형태를 매우 비판했습니다. 그 동맹을 벌이는 형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엄청 했습니다. 미국 군인들은 굉장히 정의롭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백악관에 무슨 특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미국 군 출신입니다. 국무부 장관, 지금 폼페이오도 군인 출신이죠. 대부분 다 군인 출신들. 왜? 군인 출신들이 애국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직적인 생활 속에서 이 국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일을 수행하는 업무 추진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트럼프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군을 하더라도
그래도 뽑는 사람들은 전부 다 켈리 누구 다 보면 대부분 다 군인 출신입니다. 중요 보직에는 다 거의 다 군인 출신들입니다. 미국의 정보수장들도 대부분들이 군인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레이븐 장군은 그 NYT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군부에 지금 번지고 있는 미국 군인들의 그 좌절이라든가 굴욕감, 분노, 두려움을 적시하면서 동맹을 벌이는 행태를 매우 비판했다는 굉장한 특이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군은 동맹을 매우 중시합니다. 동맹을 자기와 같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미국 군이 이 동맹을 만약에 안 좋게 하거나 조금 손해보게 한다든가 하면 미국군 장성이 현 지역 장성이 바로 저항합니다. 그리고 자기 반항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옷을 딱 벗을 각오를 하고 할 말 딱 하고 물러섭니다. 그러면은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이 여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움직여서 자기 잘못을 과오를 시인하고 또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싱글러브 장군 같은 거. 대한민국에 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딱 미국 의회에 가서 이거 안 된다. 이건 이렇고 이렇다. 여기서 철수하면 한국 국민들이 다 공산화되면은 전부 다 자유를 빼앗기고 죽는다. 킬링필드하고 다름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그 미국 장성들이요 한국에 있으면 그렇게 한국군 동맹군에 대한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옷을 다 벗었잖아요. 옷 벗은 사람들이 한국군에 있다가 한국국 연합사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 근무하다가 옷 벗은 장군들이 한 8명 됩니다. 그런 식으로 딱 왜 정치인들은 조금 이렇게 생각들이 가끔 바뀌잖아요. 트럼프가 되니까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NYT의 지금 이 특전사령관 지금 여태까지 우리 한국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보호를 하고 트럼프에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맥메스터 국방장관도 그렇고 여러 명이 그러고 옷을 딱딱 벗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 군부에 이렇게 번지고 있는 지금 이 프레시덴트 대통령 때문에 지금 이런 마음이죠. Our republic is under attack from the president.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는 미국이 한국 마음이 많아서 경제 때문에 유엔의 안보 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서 세계 최강국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최강국인 이유가 이거다. 전 세계적 자유와 평등을 향한 이상, 이데알레와 이상과 아이디얼성, 또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과 또 우리가 가진 정의감 때문에 최강국이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한 논리적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들어진 정말 내용입니다. 이 기고문은 태평양 건너 동북아의 한 코너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면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에게도 울림을 줄 겁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은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이끌려가는지, 문재인 정권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무척 불안해합니다. 네, 문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은 국민의 그런 불안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후퇴나 재고나 재검토를 내비친 적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끝까지 고다. 끝까지 고다. 이렇게 김대중 고문은 설파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아우성쳐도 안보가 비상식적으로 흘러가도
국민이 불안해해도 그는 무모하고 단호하다. 아, 참 이 김고문의 이 비판력은 대단합니다. 이 비판적 필설은 대단합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장난을 치고 있다. 장난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지소미아를 파기한다고 했을 때는 미국은 한일 간에 해결하라 하고 시큰둥하게 대처하더니 이제 와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저희를 모르겠다. 우리의 과거 미군 주둔비 부담 수준이 적절했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단번에 5배로 올리는 저돌적 수법이 과연 세계 질서 수호자로서 걸맞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온갖 웃음 배려를 갖다 하면서 한국에는 면상에 주먹을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이 결코 현재 농도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 NYT 이 윌리엄 맥레이븐 제독이 쓴 이 기고문 특전사령관 출신입니다. 이 한국군에도 똑똑한 군인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네. 신원식 장군, 또 장석규 장군, 또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군 출신 송 장군, 송대식 장군, 아주 훌륭한 애국 군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좀 두고 봐야 할 일이죠. 네.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과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온갖 웃음의 배려를 지금 하고 있다. 이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결국 미국은 머지않아 나간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미국이 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 공수처법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단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됩니다. 미국이 나간 자리에 북한이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상식입니까? 그것이 바로 곧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그 숱한 북한 측의 모욕과 경멸을 인내하며 평화를 구두선처럼 외워온 속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미국이 나간 자리에 북한이 들어온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상식입니까? 그것이 곧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숱한 북한 측의 모욕과 경멸을 인내해가면서 평화를 구두선처럼 외워온 속사정일 것입니다. 여기다가 일본이 북한과 직거래를 틀 요량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북한에 줄 돈 청구권도 지금 자금도 마련해 있습니다. 이미 물밑으로 북한과 교섭을 시도하고 있고 북한은 평양 원산 간 고속철 얘기도 꺼낸 바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같은 변화 내지 변화의 조짐들은 한국을 안개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하면 제일 먼저 외부로 튀는 것이 자본입니다. 그 다음에 인재, 두뇌입니다. 자녀는 외국에 내보내고 이민도 늘고 돈도 빠져나가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현상입니다. 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문정부의 평등교육 이념이 노골화되면서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는 일은 늘어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두뇌 해외 유출 지수가 2018년 조사 대상 63개국 중 최하위권인 4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거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세계인 인재 보고서에 나온 것입니다.
과학기술자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한 조사에서 국외 취업 희망자가 47%나 됐습니다.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딴 한국인 유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에 미국 잔류를 희망합니다. 옛날에는 머지않은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박사만 받으면 공학 박사라든가 무슨 어떤 생명공학이라든가 뭐 이런 걸 받으면 바로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에서 기여하길 바라요. 왜? 임금도 좋고 환경도 좋고 또 뭐 상당히 직급도 좋고 여러 가지가 환경이 좋으니까 들어왔습니다. 이제 국외 취업 희망자가 47%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이공계는 이 과학적인 두뇌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미국에 잔류하기를 희망합니다. 잔류가 안 돼서 할 수 없으면 나오고 거의 다 잔류합니다. 이거는 불과 몇 년 전하고 정반대 현상입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그러죠? 글쎄요. 그 대화가 무슨 대화가 오고 갈지 저는 대충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되겠죠. 네. 그래도 한번 봐야죠. 왜? 무슨 좋은 말이 혹시나 나오나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에게 무슨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는 북한과의 평화 위에 어떤 것도 말한 것이 없다. 없어서 몰라서 말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좌파의 속내와 전략 전술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눈 가린 채 끌려만 간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만일 대통령이 국내건 해외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백악관의 새 주인을 뽑을 때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공화국의 운명이 거기 달렸다. 맥레이븐 제도 기고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김대중 고문이 맥레이븐 장군의 글 말미 NYT에 기고한 그 기고문 말미의 글을 그대로 마지막에 옮겨놨습니다. 따옴표. 투다운. 만일 대통령이 국내건 해외건 미국이 필요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백악관의 새 주인을 뽑을 때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우리 공화국의 운명이 거기 달렸다. 우리 공화국이란 건 미국을 얘기합니다. 맥레이븐 제도 기고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걸로서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김대중 고문이 소개한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이게 NYT에 실린 제목입니다. Our republic is under attack from the president. 맞습니까? 우리나라는요. 맞습니까? 네. 임종석, 김세현 불출마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거 좀 코미디 같은 데가 있어요. 월요일날 톱 기사로 장식하기 위해서 둘이 다 짠 듯이 말이죠. 김세현도 11시 40분, 임종석도 뭐 12시, 하여튼 30분 간격으로 탁 해가지고, 왜냐면 일요일날은 기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하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날 기사로 그냥 톱으로 나서 효과 100%, 그리고 이슈로서 일주일 동안 작동이 되니까, 그걸 하려고 기다리다가 다 했는데,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다 꼼수입니다. 두 분이 다 꼼수를 썼다고 생각하고, 일견 맞는 부분도 있고 일견 틀린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말을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거를 저녁 때쯤 제가 점심 때쯤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들은요, 자유한국당 김세현 의원은 말이죠. 이 사람 무슨 자유한국당이 좀비니 뭐 대통령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나가라는 이 말이지. 근데
뭐 좀비 정당이니 이건 파괴돼야 된다느니 아니 지금 앞에 지금 말이죠 2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 반밖에 2주일 지금 2주일 정도도 안 남은 공수처법 부의가 12월 3일인데 지금 이 저 공수처법에 대처해서 표를 갖다가 모으고 집중하고 당력을 모아서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가도 되고 그랬는데 욕을 해도 얼마나 정말 안 좋게 욕을 했습니까? 파괴라느니 무슨 무슨 뭐 좀비 같다느니 말이죠. 다 나가라느니 예? 해체하라느니 지가 뭔데 그럽니까? 조금 이따가 하면 안 됩니까? 할 말 있으면? 저는 이거 말하면서요. 정말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 민주당은 말이죠. 이인영 대표는 전부 그 당에다가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출국하지 마라. 외국 나가지 마라. 출국금 딱. 전부 대기해라. 왜?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 여의도 연구소 소장이란 자가 그게 하는 짓이 그게 뭡니까 그게? 내보내야 되는 애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법 지금 당장 머릿수가 지금 필요한데 의원 정족수 해서 반대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또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공수처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바른미래당에도 생각이 건전한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에서 한 표라도 당력이 흩어지지 않고 집중되도록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자가 무슨 애국심이요? 애국당이요? 대한민국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형편없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자유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소장 싱크탱크 소장에 앉힌 황교안 대표가 저런 자를 어떻게 거기다 앉혔느냐 참 개탄할 뿐입니다. 저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말이죠. 다 집결, 전체 집결. 어디 나가지 마라. 외국에 나가지 마라. 대기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금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언론에 떴습니다. 명령이 나려 있는데. 아니 당을 어떻게 해체하는 무슨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안 됩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당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절대적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냐. 제일 다수당이고 보수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당인데 근데 거기서 좀비당이니 무슨 해체하라니 뭐 당대표 원내대표 나가라니 그런 몰상식한 그런 사람이 싱크탱크에 소장을 해요? 네, 이상입니다. 더 하다가는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